원래 4천만 원대 식장을 생각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얘기를 나누시고 금액이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 원대 초반 중반이 나오는 곳들도 있다 막 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공휴일의 끝자락 어떻게 잡으시면서 2천만 원 미만대의 견적으로 200명인데 예식을 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서 줄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근데 웨딩홀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력 싸움이고, 우리의 질문은 딱 하나. 그 웨딩홀은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되지? 혹은 결혼 준비할 때 얼마 정도가 들지? 이거였는데, 회원가입에서 웨딩 박람회 초대까지. 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웨딩홀 자녀 타임 비수기나 정말 할인 많이 받을 때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요런 것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강남에 굉장히 인기 많은 웨딩홀이거든요. 식대가 정상가로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공휴일을 끼고 예약했을 때 7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 사례예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강남에 있는 컨벤션 헤리츠라고, 여기도 나름 인기 많은 웨딩홀인데, 여기가 지금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1, 2월 자녀 타임이면 아마 할인을 엄청 해주실 거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 행운을 가로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가서 턱 예약하신 신부님이 계셨어요. 정말 금액이 상상 초월하게 저렴하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뭐 비수기이기도 했지만 이제 1, 2월은 다 거의 끝났겠지라고 생각했을 무렵에 가서 6만 원이 안 되는 선으로 견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4년, 2025년 강남에, 서울 강남에서 웨딩을 하면서 그런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쏠쏠하게 몇백 혹은 몇천까지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무슨 뭐 비밀 쿠폰이 있어 가지고 뿅 저렴해진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좀 찬찬히 알아보고 갈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잘 모르고 엉겹결에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실속 있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내 취향이나 내 안목이나 이런 걸 챙겨가면서,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아주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될 테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다툼은 줄어들고 오히려 팀웍을 다지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오늘의 영상. 만약에 조금 시간이 없으시거나 급하시면 재생 속도를 좀 빨리 하셔서라도 끝까지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 예신예랑님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다들 한 번씩 겪는 거지만 보통 검색을 좀 하시죠. 웨딩홀을 검색을 하게 되고, 그 웨딩홀이 링크가 딱 나와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웨딩홀 링크가 아니었던 거죠. 웨딩 플래너 회사라든지 웨딩 박람회를 하고 있는 홍보 사이트의 링크였던, 이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견적을 좀 알려고 했는데, 견적을 알려고 견적 보기 뭐 이런 걸 누르면은 회원가입이 딱 떠요. 그럼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걸 볼 수 있구나. 회원가입을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뜨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제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그날 혹은 다음날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회원가입해 주셔서 연락을 드린다." 이러면서 "박람회가 있으니 한번 오셔라." 뭐 이런 초대를 받고, 약간 이런 수순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쪼끔 겪어 보신 분들은 '맞아, 맞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딱 하나. 그 웨딩홀은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되지? 혹은 결혼 준비할 때 얼마 정도가 들지? 이거였는데, 회원가입에서 웨딩 박람회 초대까지 한 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를 그냥 가도 될까?' 약간 두려움이 있지만, 가서 좀 둘러보고 어떤 건지 조금 느낌을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박람회를 '그러면 가겠다.'라고 해서 가십니다. 박람회를 가면 어떤가요? '오늘 계약을 하면 이 금액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견적을 받게 되고, 어리둥절한데 '그 해야 되나?' 하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웨딩 박람회를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웨딩 플래너 인제 신입 시절도 있었을 거고 제가 있던 회사에서도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 결혼의 듀오 아시죠? 듀오의 웨딩 사업팀에 있었는데 이런저런 박람회를 다 겪어 봤어요. 그렇게 박람회를 많이 겪어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신부님 입장이 아니라 플래너 입장에서 일은 굉장히 빨리 배워요. 왜냐면은 한 번에 하루에 정말 많은 신부님들 정말 많은 경우의 상담을 막 하게 되거든요. 한 20-30분 만에 차차차삭 하고 막 계약을 해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홈쇼핑처럼 설득하고 계약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굉장히 화려한 이런 호텔 박람회장에서도 뒤쪽에 보면은 스탭들 있는 룸이 하나 있고 거기에 짐이랑 뭐랑 김밥에 피자에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러면은 막 상담을 한 10 개씩 막 계속하다가 중간에 잠깐 가서 뭐 좀 먹고. 근데 제가 지금은 신부님들 만나 가지고 결혼 준비 얘기 처음에 코칭해 드리고 할 때 상담 시간 한 2 시간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좀 많으시거나 얘기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그게 좀 더 걸리기도 해요. 근데 박람회 했을 때는 거의 뭐 30 분이 넘지 않죠.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신랑 신부님의 어떤 개성, 그분들의 취향, 그분들의 추구미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다 박람회 참가비를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서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 내가 나중에 내 회사를 차리게 되면 A 신부님을 만나면 A 신부님의 입장에서 B 신부님을 만나면 B 신부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야 재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박람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결혼 준비를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박람회도 좀 뭐 친구들이 갔다 온 거 얘기도 많이 듣고 나도 가본 적도 있고 미리 결혼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카페 가입해서 엄청 뭐 손품도 팔고 그래서 친구들의 사례 뭐 후기, 인터넷 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박람회를 다녀온 친구, 그냥 플래너를 통해서 한 친구, 동행을 통해서 한 친구, 비동행을 통해서 한 친구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취합해서 들으면서 '정보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박람회에 가셨을 때 한 20-30 분만 상담받고 딱 계약하셔도 잘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정도 사이즈, 어떤 정도 규모에 만족할지를 전혀 고민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예산, 우리가 모아 놓은 돈이 만약에 3천 이다. 5천 이다. 뭐 우리가 모아 놓은 돈에 이런 양이 있으면 그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더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경랑에 휩싸인 채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시작되는 결혼 준비가 좀 싫을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렴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드레스랑 메이크업은 좀 그래도 신경 써서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렴하면 뭐 어느 정도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잘하는 고급 샵이라고 하면 뭐 얼마 정도 올라가고 드레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내가 알아야 알고 '아 그럼 나는 한 이 정도. 그러면 나는 이 정도 할래.' 약간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없이 마치 내가 결혼 준비를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자 여기 괜찮죠? 여기 하시면 얼마. 요렇게 해서 스드메하면 오늘 하시면 얼마." 이런 얘기들로 결정을 한다는 게 너무 막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제 회사를 차리고 저희 신부님들 모시고 오셨을 때 견적 전체를 내 드리기 시작했어요. 스드메라는 나무만 막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스드메 말고 혼주 메이크업 한복, 혼주 양복, 뭐 청첩장 등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전체 결혼 준비라는 숲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내가 결혼 준비 예산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약간 생각하면서 그랬을 경우에 나는
나의 드레스, 나의 헤어 메이크업은 요 정도로 하겠다. 좀 약간 이렇게 연관지어서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고 싶은 신부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쨌든 저는 숲을 보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신부이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단에서 결혼 준비 시작하는 이 앞단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아 그럼 우리 웨딩홀은 한 요 정도 예산까지.' 그리고 스드메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딱 원칙을 잡아 놨을 때는 신랑 신부님이 하시면서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할 때 다툼이 확 줄어요. 예민하게 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앞단에 없이 그냥 막 휩쓸려서 결정과 선택을 하시다 보면 중간에 브레이크가 반드시 걸립니다. 진짜 막 하루에 10팀 찍는 스튜디오에서 막 엄청나게 돌아가는 이 막 정말 풍랑을 맞은 배 위 같은 느낌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사진 결과적인 만족도도 안 좋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하자. 아 그냥 하자.'라고 했던 짝꿍에게 약간 쪼끔 타박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혹은 친구가 했던 데를 '아 여기 친구가 했는데 너무 좋았대. 만족도 너무 좋았대.' 그러고 갔는데 너무너무 고gat대를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너무 고gat대인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 친구가 한 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정도로 이렇게 고gat대를 쓰는 거가 맞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TV를 사야 되고 냉장고를 알아봐야 되고 건조기를 알아봐야 되고 로봇 청소기를 알아봐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들을 때마다 막 몇십 몇백 빵빵 터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내 취향이나 안목보다는 높게 결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 될 수가 있답니다. 예식 스타일이나 결혼 비용, 예산의 정도, 뭐 예식 컨셉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다 그런 거래. 예식장에 있는 드레스 10벌 중에서 하나 골라서 입어도 그냥 불만이 없었던 우리 엄마보다 더 윗세대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정보가 너무 열려 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친구는 너무 잘하는 거를 또 보게 되면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좀 상의하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가 도돌이표로 돌아가는데 그 뭘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회원가입을 하면 박람회 초대를 받게 되고 약간 뭐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이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파헤쳐서 써 놓은 책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할 때 잘 모르는 일을 할 때 배워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에 살림책 같은 것도 많이 샀고요. 그런데 아직 잘 못하지만. 준비할 때 모르면 배워서 해야 돼요. 근데 하물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가족을 시작하는 가족의 시작인 결혼 준비잖아요. 잘 모르는데 그냥 박람회장에서 급하게 확 시작해 버리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책을 보고 찬찬히 '음 결혼식 호텔 예식의 장단점은 이렇구나. 아 야외 결혼식의 장단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 봐야겠네. 아 비용은 대충 이렇게 드는구나. 아 근데 이런 거 비수기하면은 이 정도까지 할인을 받는 비율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결혼 준비 일정이 보통 시작이 웨딩홀 준비에서부터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될 때 뭐부터 정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앞단에서 두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 같은 책 같은 걸 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얘기를 하고 "선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 헛돈 쓰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결혼 준비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산을 어떻게 했지? 7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5천만 원대로 결혼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3천만 원으로 결혼 준비한 사람들은 웨딩홀 어디 하고 어떻게 했지? 이런 거를 어디 가서 후기를 본다고 해도 전체 예산을 막 알려주는 후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나는 헤어 변형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아이폰 스냅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만 주로 있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거를 숲을 알려주는 후기라는 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다각도로 나와 있는 그런 책이라면 두 사람이 완전히 결혼 첫자, 결혼 어 신입생 두 분이 결혼을 이렇게 준비할 때 보면 쏠쏠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정말 저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책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결혼하실 분들, 내후년에 결혼하실 분들, 지금 남자친구와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 아니 나는 비혼주의자가 아니야.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는 결혼을 하고 싶고 나중에 현명한 결혼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런 준비를, 그런 자료들을 좀 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친구가 내년에 결혼하려고 이제 준비한다. 근데 그 친구한테 선물해 주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내 동생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결혼밖에 모르니까 이런 책을 선물해서 현명한 결혼 준비를 하도록 요런 거를 좀 선물을 해 줘야겠다 하는 경우, 지금 당장 결혼 준비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호텔은 얼마 정도 하고 스타일이 어떻게 장단점이 있고 타임 리스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신부님들을 만나잖아요. 정보를 드린다고 해서 꼭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20년 동안 신랑 신부님을 만나면서 많이 물어보셨던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거의 경중은 어떻게 둬야 하나요?" 이런 거에 대한 조언도 책에 중간중간 계속 담아 놨어요. 이런 거를 알고 했을 때 다투지 않고 더 좋은 현명한 시간들 속에서 결혼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저의 전문가의 조언 같은 것들도 많이 꽉꽉 담아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추천해 드릴 만한 5 성급 호텔, 호텔형 웨딩홀, 그리고 그 외에 인기 있는 웨딩홀들의 견적, 그리고 최소 보증 인원, 그리고 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들 괜찮은 금액대 업체들 요런 것들까지 웨딩 미슐랭 가이드라고 좀 재밌게 이름을 지어 봤거든요. 네,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 너무 재밌게 봐서 그래서 웨딩 미슐랭 가이드라고 이름을 적어 놨는데, 그런 웨딩 미슐랭 가이드도 웨딩홀에 있어서 스드메까지 다채롭게 아예 실질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같이 구성을 해 봤어요. 그래서 웨딩홀만의 어떤 특성, 견적, 그다음에 이런 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를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총망라돼 있는 책이니까 결혼 준비를 좀 휘둘리고 싶지 않고 유행 따라가고 싶지 않고 막 사치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좀 들게 내 취향과 안목을 살려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막 박람회에서 막 오늘 결정 안 하면 막 이런 그런 걸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사서 보시면 기준을 삼고 앞단에서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쌓고 마인드 세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독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권으로 끝내는 결혼 대백과 예산과 마인드셋, 이 편을 한번 잘 보시면서 결혼 준비에 좋은 시작, 가족의 좋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 책 구입하신 분들끼리만 따로 만들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사실 연애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결혼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쓰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짜고 그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고 실천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서로가 보게 되고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취약한 점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결혼하고 나서 앞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중에 관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해봤더니 결혼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큰 예산을 운용해 봤더니 아, 내가 이런 점이 취약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짝꿍이랑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는 재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이런 걸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좀 알아가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결혼 준비를 규모 있게 나중에 그냥 휩쓸려서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 사례에 있는 걸 취합해서 요렇게 좀 해서 짜보자 이런 식으로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가정을 꾸리는 거고 가정을 꾸려서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아내랑 남편, 뭐 아빠와 엄마 이렇게 어떤 사위와 며느리 뭐 이런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고 사회적인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즐겁게 연애만 했다면 결혼 준비도 연애하는 것처럼 하시면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우리 책을 보면서 현명한 결혼 준비를 해보는 걸 강추드리고 제 노하우를 열심히 담아서 녹여서 책을 써보았습니다. 이 책 자료로 바로바로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웨딩홀 이런 금액이구나 바로 들어가서 이미지 인테리어 싹 볼 수 있게 링크를 싹 걸어놨으니까 그냥 한 방에 다 보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현명한 결혼 준비, 현명한 부부, 현명한 가족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책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다, 관심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에 결혼 준비에 더 쏠쏠한 도움이 되는 지식, 정보,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